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월요일 아침 첫 번째 소식 뭐부터 볼까요? 윤석열 이어 최재형 원장 너마저. 예, 최재형 감사원장 오늘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가요?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형 원장은 어제 사퇴 의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의 주변 관측을 인정했는데요. 네. 다만 곧바로 정치 참여를 선언하지는 않고 당분간은 앞으로의 구상을 다듬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에 발탁된 뒤에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두고 정권의 대립각을 세운 최재형 원장이 실제 대권 레이스에 뛰어든다면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죠.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내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잇따라 이렇게 기지개를 켜면서 네. 이번 주가 뜨거울 것 같고요. 네. 여권은 이들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는 가운데 양승조 충남지사는 아예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등의 선거 출마 제한 기간을 더 늘리는 법까지 만들자고 주장했네요. 그래요. 김준일 기자. 예. 슈퍼위크가 될 것이다. 그 대선까지 사실 슈퍼위크가 몇 번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예. 첫 번째 슈퍼위크가 이번 주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여당은 다 등록을 해야 되니까 출마 선언을 당연히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선 예비 후보 등록 이미 시작이 됐죠. 예, 이제 야권의 움직임이 이제 지금 굉장히 바빠졌죠. 감사원장이 오늘 이제 사퇴를 하고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내일 이제 하고 그날 또 홍준표 그 의원이 비전 발표회도 합니다. 대국민 내일. 보고대회. 대국민 예, 보고대 뭐 예. 8,100명 정도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거를 보고한다라는 거니까 야권이 이제 굉장히 바빠졌는데 뭐 여당도 지금 이재명 지사가 1일 날 이재명 지사 7월 1일에 대선 출마 선언. 그리고 예. 김두관 의원도 같은 날 1일 날 하고 7월 1일. 이낙연 전 대표는 아마 5일 정도에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정세균 총리하고 이광재 의원하고 같이 공약을 지금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책 연대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한국거래소를 같이 방문해서 한다. 지금 주식 관련 공약을 발표한다라고 해서 네. 굉장히 이제 바빠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비판, 여당의 비판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양승조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법을 바꾸자라고 아예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90일 동안은 출마를 못해 공직자가 사퇴를 하면은.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재임 기간만큼 늘리자. 그러면은 2년 재임을 했으면 그 사람은 2년 동안 출마 못 하는 거예요. 예, 사퇴 퇴직일 후에. 사퇴 이후에 2년 동안 못 하는 거고 감사원장은 3년 반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법대로 따르면 3년 반 동안 이제 출마 못 하는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머니투데이가 어제 그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합하느냐 물어봤는데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세 명이 순서대로 나왔는데 그 다음에 4위가 홍준표 6.1%, 5위가 추미애 전 장관 5.5%, 그리고 최재형 원장이 3.7%로 6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추미애 두 사람은 이제 출마 선언하거나 입당 이벤트가 있는 건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상당히 계속 높게 나온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권이 왜 지금 이렇게 견제를 하는지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최재형 원장의 정치 행보는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왔었고요. 이제 사실 주목할 것은 본격화하는 검증이 아닐까 싶어요. 여권 그리고 야권 주자들로부터도 돌들이 아마 좀 날아올 텐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처럼 매질의 몸값을 불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인태 전 의원이 뉴스쇼에 나와서 평가한 것처럼 범생이 이미지다, 범생이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정치권에 들어서 맥을 못 출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사실인데 최재형 원장에 대한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판사 시절의 재판 과정이 굉장히 치밀하고 분석력이 탁월하다. 법 앞에 엄정하고 단호하다. 이게 2017년 말에 청와대가 그를 발탁하면서 기자들에게 전한 평가거든요. 네. 이 평가가 정치판에서도 유지가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저는 결국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에는 명분을 찾느냐 못 찾느냐 이 문제일 것 같아요. 감사원장에서 바로 야권 대선 후보로 갈 만큼의 명분이 있는가. 결국 그걸 개헌해서 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각제로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 임기가 한 2년만 가져야 되는 건데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 나 2년만 대통령 하겠어.
뭐 이런 식의 명분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는데요. 예, 일단 뭐 내각제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이제 입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국민의힘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보다 먼저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경선 방식이 굉장히 좀 다양해질 수가 있어요 야권에. 그래서 전 서울 재보궐에서는 토너먼트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국민의힘 먼저 하고 여기에서 바깥에서 또 네네네. 이렇게 단일화해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했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그 얘기까지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양한 입당에 따라 시나리오에 따라서 다양한 지금 경선 일정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대전 슈퍼위크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잠시 후에는 양승조 지사 여권의 대선 후보이자 윤석열 최재형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어제 이렇게 주장하신 분 만나서 인터뷰 좀 해보고요. 일단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끝까지 발목 잡힌 여권입니다. 예.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임명 3개월 만인 어제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네. 56억의 채무를 지면서 91억 원의 부동산 재산을 가진 그는 경기도 광주 땅의 투기 의혹, 그리고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았었죠. 네. 당사자와 청와대는 처음엔 해명에 무게를 실었지만 비판 여론이 커지자 결국 거취 정리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가닥을 잡았어요. 이틀 만에. 네, 예. 특히 청와대는 인사 검증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의 탈당 권유에도 버티기로 지금 일관하는 의원 5인방도 여권에게는 지금 부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서 부동산 의혹 대상자로 꼽힌 김수흥, 김한정, 김혜재, 오영훈, 우상호 의원이 그 5인방이죠. 네. 송영길 대표는 이미 자진 탈당한 의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강제 탈당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권익위의 조사 계획은 오늘 발표되네요. 김준일 대표. 예, 청와대가 그러니까 인사검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했다는 거죠. 근데 투기가 아닌 뭐 투자로 봤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3월 31일에 임명됐거든요. 올해. 예, 올해 3월 예. 31일이면은 보궐선거 4.7 재보궐선거 일주일 전이에요. 예. 그때 기억하시겠지만은 LH 사태로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부동산이 이제 91억 원이에요. 김 비서관이. 네. 근데 채무가 5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부동산 91억 2천만 원어치. 예. 그중에 빚이 56억 2천만 원. 예. 그러니까 이게 56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 마곡동에 상가 2채를 샀어요. 네. 그래서 상가를 살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살 봅니다. 수 예, 있죠. 살 수도 있죠. 근데 이 경기도 광주에 산 땅 같은 경우는 맹지거든요. 여기가 도로가 없는 땅이에요. 네. 그 2017년에 샀는데 그 2018년에 그 인근이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혹시 알고선 산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은 이제 그게 아니고 모르고 지인이 샀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매입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건 투기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를 인사 검증을 안 하고는 했다. 게다가 LH 사태가 나서 그 난리가 났는데 이거는 청와대가 분명히 이거는 제대로 지금 검증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고 있거나 굉장히 안일하게 사태를 계속 보고 있었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 LH 사태가 터졌을 때 네. 청와대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와 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도 했었어요. 했었죠. 그때 368명 전원에게 의심할 만한 점이 없다 이렇게 그 조사 결과를 밝혔었습니다. 물론 뭐 이때는 김기표 비서관이 임명되기 전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김기표 전 비서관의 의혹이 터지고 나서도 처음에 청와대는 경질 사안으로까지는 보지 않는 그런 기류였거든요. 결국 뭐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런 잣대라면 앞서 있었던 그 청와대 비서관과 가족들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흠결이 없었다라는 그 조사 결과를 내놨었는데 그 조사 결과도 지금에 와서 보면은 국민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래서 이틀 만에 전격 사퇴 형식을 빈 경질 이루어졌다는 거. 이 얘기는 뭐 2부에서 조금 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가죠. 네, 주말에도 확산세 방역 조치 완화는 일단 시행이 되고요. 신규 확진자 수 어제 614명 나왔더라고요. 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614명을 기록했습니다. 주말이었지만은 닷새 연속 600명대를 이어갔어요. 예. 특히 토요일을 기준으로 한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 242명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였습니다. 경기 지역 영어학원 그 원어민 강사발 집단 감염자 수도 10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불안감을 키우고 있지만 정부는
예고한대로 다음 달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2단계, 그 외 지역에서 1단계를 적용해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사적 만남 허용 인원도 확대하기로 한 것이죠. 이게 우려가 없을 수 없는데 높은 백신 접종률로 방역조치 해제까지 검토한 영국의 경우에는 네. 최근 델타 변이 확산세로 하루 확진자 수가 다시 2만 명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다시 비상이 걸렸다. 이런 소식도 들어오네요. 아니 저는 이 영국 얘기가 사실은 제일 좀 걱정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스크 다 벗었다가 지금 다시 다 쓴다면서요. 예. 델타 변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야외뿐만이 아니라 실내에서도 다 벗어도 벗었었죠. 된다 했다가 지금 실내에서 다시 다 쓰기로 했고요.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21일에 이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재택근무를 해제하려고 했는데 4주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4주 동안 더 이제 상황을 본다라는 건데 그래서 어제 그제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졌습니다. 무슨 시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4주 마스크 벗는 거? 연장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뭐 국회의사당에서 뭐 테니스 공원 던지면 항의했고 수천 명이 모여서 봉쇄 빨리 풀어라. 아니 뭐 나라에서 지금 해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확진자가 2만 명까지 늘었다면서요. 원래 이거 제대로 최고 떨어졌을 때 3천 명까지 떨어졌었지 않습니까? 영국? 1,000명 단위까지 떨어졌어요. 1,000명도 갔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확 2만 명까지, 그러니까 정확한 18,270명까지 그저께 이제 늘어났으니까 그런 건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네. 그 이제 영국의 방역 당국에서 보면은 15에서 44세 남성 신규 감염자의 3분의 2가 축구 보고 응원하다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축구 보고 좋아하는 팀 맥주 예. 마시고 막 예, 왁자지껄하게 하다가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느슨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영국에서 지금 보여준 거죠. 접종률 뭐 면역이 만들어진 게 100%가 아닌 상황에서 맥주 마시고 예. 이야기하고 소리 지르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야외 축구 경기장. 다만 이제 성인이 87%를 지금 접종을 했거든요. 1차 네. 접종 다 네. 포함해서. 근데 사망자는 굉장히 적어. 18,000명까지 늘어났는데 사망자는 20명, 하루에 20명 정도인데 이게 예전하고 비슷합니다. 7만 명 갔을 때하고 비슷하니까 확실히 사망은 줄었다. 그러니까 백신 맞은 게 효과는 있다. 효과는 있는 거죠. 확진이 되더라도 효과는 있다. 예, 예. 사망 줄이는 데는 그렇죠. 그 정도 느낌으로 보면 되겠네요. 일단 걱정입니다. 자, 이렇게 뉴스연구소 오늘 것을 마무리하는데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4년 가까이 이 뉴스 브리핑, 훅뉴스, 뉴스연구소 담당해왔던 김정훈 기자가 저희 CBS의 정책기획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오늘이 마지막 리포트네요, 김 네, 기자. 그렇습니다. 예. 지난 4년 동안 뉴스쇼와 함께 했었는데요. 뭐 저도 성장한 만큼 또 한편으로는 부족함 한계를 또 분명히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잠시 취재 또 방송을 접게 되는데 그 사이에 더 충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훌륭한 멤버였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김정훈 네,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감사원장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퇴 표명만으로 대선 레이스에 가세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양승조 충남지사가 일명 윤석열 최재형 방지법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발탁해준 대통령이 계신 정당, 소속한 정당에 대해서 반대되는 편에서 정책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도리를 망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